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우리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비대위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는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아까 한동훈이 했던 멘트 기억나시죠? 이재명 측 대북 송금 재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대요. 자, 정 변호사님 이게 뭡니까? 법관 기피 신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관이 이제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을 걸로 우려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재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 기피 신청이 무한 루프예요. 근데 그게 뭔지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판 기피 신청을 하면 재판 기피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항고를 하면 그다음 고등법원으로 가요. 또 대법원까지 가요. 그게 끝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재판 진행할 때 또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피 신청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는 가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이 재판 기피 신청을 잘 악용을 하면 정말 거의 무한 루프에 빠질 정도로 재판을 멈출 수 있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변호사가 말하길 해당 재판부가 이화영 유죄 선고한 재판부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이거는 헌법이 정한, 법률이 정한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 이런 건데 글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죠?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내세요라는 기본,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이제 매일 방송을 할 건데요. 그래도 기도는 한꺼번에 동시에 하면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른 것 말고요. 댓글에서 윤석열만 한번 외쳐볼까요? 여러분 쉽죠? 윤석열. 그래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는요. 윤석열이라고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뭐 혹시라도 대통령께서 적적한 마음에 방송 볼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큐. 자, 그런데요. 대통령님도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네. 아유, 여러분 너무 좋아요. 윤석열. 바로 이게 방송의 힘입니다. 저는 제가 사실 방송을 하면서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제시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유여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해야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자, 윤석열이라고 이름 적어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합시다. 매일매일 저는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는 못하지만 이렇게 그렇죠. 윤석열이라고 외쳐주면 잠깐 방송을 켰다가 감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하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우리 유해의 최고가 그죠?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로라도 인터뷰하는 시점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오시면 더더욱 좋고요. 네.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서 인터뷰도 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제 우리 곁의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우리가 못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버렸지만 우리는 보호하고 챙겨서 대통령을 챙깁시다. 안 되면은 우리 유채고 그 핸드폰만 들고 잘 가시잖아요. 가면 되죠. 핸드폰 들고 가자고요. 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한동훈은 이제 집에 가. 제가 옛날에 많이 하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진짜 김무성 이름 하기 그런데 전 김무성을 참 그랬었어요. 그래서 김무성 집에 가라 제가 노래 불렀는데요. 이제 동훈아 집에 가라 하고요. 자, 정 변호사님. 이제 헌재의 시간이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헌재가 어쨌거나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첫 재판관 회의도 열렸고요. 열렸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재판관 명단은 또 비공개를 한대요. 지금 그 2명 수명 재판관 지명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 비공개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두려운 거죠. 지금요, 이 와중에 과거 추미애 발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과거 추미애 발언. 추미애는요, 참 독특해요. 자, 정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세요. 제가 오늘 그 아투에 그 논평을 하나 썼는데 5가지를 지키면은 우리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5번째 적은 내용이 뭐냐면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부 사람들이 아이 그때 뭐 옛날에 황교안 권한대행도 뭐 대법원장도 임명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증거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자, 증거입니다. 자 보세요. 자 추미애는 판사 출신이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사람입니다. 자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17년 2월 1일 뉴스입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우리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미애 별명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보수의 딸, 보수의 엄마. 보수의 엄마요? 네, 항상 보수를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줘요. 아, 네. 그래서 보수의 어머니, 뭐 보수의 딸 이러는데요. 자, 그 부분 설명 조금 잠깐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원래 구성되게 돼 있는데 현재 6명밖에 없어요.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민주당이 계속 지금까지 야지를 놓고 방해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어요. 자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머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미 지난번 그 탄핵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대다수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고 당시의 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논리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번에 우리 한 총리께서 국회에서 앞으로 뭐 청문회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3명을 임명해서 보내더라도 이 논리에 따라서 임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 들으니까 지금 이해 가십니까? 네. 이게 추미애 보수의 어머니 과거에 지금을 내다보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이대로라면 저도 여러분도 우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될 거라고 대부분이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저 배신의 뻐꾸기 무리들, 특히 간첩 뻐꾸기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추미애가 분명히 그 당시에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뒤집어 줄 수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 변호사님, 일단 더 임명하기 힘들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 조금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는 헌법재판관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굳이 나누면, 진보 보수가 4명이고, 진보 중도가 4명이고, 보수가 2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뭡니까? 2명은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재 6명으로 하면 거의 99.9% 기각인 거죠. 그죠? 근데 3명이 더 들어가서 9명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금 4대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번에 지금 3명 임명하는 사람들 중에 찬성할 걸로 보이는 사람이 2명이고 반대할 걸로 보이는 사람이 1명이에요. 그러면 4대 2에서 3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6대 3이 되죠. 그런데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하면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명을 임명하느냐 임명하지 않느냐가 사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느냐 인용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사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덕수 총리가 네가 나를 탄핵하든 말든 뭔 짓을 하더라도 니네가 정한 3명의 헌법재판관 나는 권한대행이라서 나 임명 못해.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된 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니네가 진작할 수 있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강하게 버텨주면 그러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뭡니까? 탄핵이 사실상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죠.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라고요.
우린 꺾이지 않고 지금처럼 잘 자기 자리 지키고 싸우면 됩니다. 일단 지금 방송 진행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함을 하나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탈당 안 돼요. 안 돼요. 당원 가입해주세요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당원 가입에 대한 문의를 하셨고 당원 가입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원 가입하셔야 됩니다. 탈당 안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 집은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내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내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정말 제가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깃발을 들고 제가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기 있어요. 유여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당원 가입해주세요. 지금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응원합시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할 때 무언가를 알릴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 욕심 많아요. 저 아투TV에 저도 이렇게 방송하면요. 이렇게 만 몇 명 이렇게 동시에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꾸준함이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5시에 방송을 키면 유여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유여회 방송 보러 가야지 하고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서 정말로 돌아오셔서 다시 대통령의 자리로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갑자기 믿습니다 하니까 제가 무슨 종교인 같은데요. 그 믿습니다가 아니고 신념이죠. 신념.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허황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방금 저희가 우리 보수의 엄마 추미애 글 잠깐 볼까요? 자, 보수의 엄마 추미애 글을 보면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게 된다고. 보수의 엄마가 엄지척! 저게 따봉이네요. 진짜. 따봉! 여러분 우리 보수의 엄마가 따봉! 뭐라고 합니까?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 근데 아무리 봐도 웃기다. 여러분 저도 따라 할게요. 따봉! 대다수 의견인 거 저도 따봉! 자, 그럼 딴 걸로 넘어가겠습니다.